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이 되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 당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쇄신 위원장과 또 비대위원장 사이에 또 이견도 있는 것 같고요. 장외 설전도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을 떠나라, 좌충수다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황우여 전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민의힘 대선 패배 이후에 개파 갈등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위기 때마다 황우여 전 대표께서 중책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관리직입니다. 예, 그래도요. 예. 네. 지난 총선 패배 때 비대위원장 맡으셨고 지난 4월에는 또 대선 후보 경선관리위원장도 맡으셨고요. 네, 지금 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죠. 네.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새로운 모습,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희 당의 가장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야당인데요. 예.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좀 단합하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지난 대선 때 41%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잘 대변하고 그걸 지켜나가고 오히려 지금 집권당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안정과 단합을 기하고요. 또 국익과 민생을 돌보는 그런 대표를 뽑아내야만 되고요. 그래야 이제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 준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요. 예.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지금 과정, 고통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 혁신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혁신안은 이제 그 특별위원회의 의견들이니까요. 다 존중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것은 우리 당이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과 또 특히 현 지도부의 그 절차적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절차를 밟아가면서 잘 정제해서 국민과 당원이 아주 동감하고 지지하는 혁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윤희숙 위원장의 여러 혁신안 가운데 이 사과 요구 관련해서는 특정 계파 몰아내는 위주로 가면 안 된다, 필패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쇄신이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인적 쇄신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것은 저희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인적 쇄신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도 선출하고 지도부도 형성이 되면은 그 자체가 아마 상당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그 생명이 길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그래요. 그러면 혁신을 통한 인적 쇄신보다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쇄신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쇄신 과정입니다. 이번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뽑으면 그것이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듯이요. 이번에 당대표가 어느 분이 되시든 그러한 그때 또 많은 정견 발표도 하고 토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 걸 거쳐야만 그 민주정당의 쇄신도 되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윤희숙 위원장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데 더 이상 사과 반성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라고 또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요. 전당대회가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선거가 중요하듯이요. 그 외에는 이제 반드시 어려움이 또 다른 면에서요. 그리고 또 의견 일치를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민주적 절차, 선출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요. 그 사과와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사과를 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한 상황인데 찬반 반탄 뭐 따지면 우리 당 하나 될 수 없다. 네. 그리고 탄핵 반대가 왜 잘못이냐?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라고 답변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의견들이 다양하고 의견들이 나름대로, 다양하다 이렇게 네, 보세요? 네, 예. 네, 다양하고 예. 또 그게 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 혁신위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예. 그건 특별위원회, 혁신위원회 안 아니겠어요. 예. 그 안을 또 당내에서 토론을 거치면서 당론 내지 당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과정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면서 그것이 다 잘 조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런 특정 뭐 계파를 이야기하겠죠. 8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적 쇄신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이게 당내 분열을 일으킬 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대한 논란은요, 우리 민주정치에서 그야말로 천년 이상을 논의해왔던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이 민주정당의 당원 당규상의 민주적 절차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녹여내야만 그것이 그야말로 당의 입장이 되고 국민이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 여러 혁신안은 당원 투표를 붙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2중 3중이 되거든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연히 모든 것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쭉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이제 혁신위에서 제안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토론의 장이 이제 출발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닥친 것이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지도부를 형성하는 것이니까요. 그때 잘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최고위원 폐지 안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선관위원장이시니까요. 혹시 최고위원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 절차적으로요. 그건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의 이 임무 종료 시기와 다시 말하면 혁신안이 확정되는 시기와 전당대회가 맞물려 있어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은 혁신안을 가지고 다시 당원을 바꾸려면 또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예전엔 그랬어요.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많은 여론을 또 당내 당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정제된 안으로 나중에 표결 절차를 거쳐서 당원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군요. 시간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맨 처음에 총재 제도였잖아요. 지금 총재 제도인데 그것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최고위원회 제도로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회 제도가 투 트랙으로 되는 바람에 하나는 대표를 뽑는 절차와 최고위원 절차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부통령이 없는 대통령제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당이 굉장히 지금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7번째 전당대회인데 다시 말하면 대표만 22년도 국민의힘이 생긴 후에 6명이 대표가 바뀌었고 비대위원장은 11명이나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은 한 지도자가 2달을 못 견디고 물러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요. 저희가 선거 준비하고 또 공천이며 여러 가지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요. 다른 시간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면은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그야말로 잘 이걸 지켜나가면서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번에 지도부를 훌륭한 분들을 뽑아야죠.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화두를 좀 끊을까 했더니 지금 이건 다 시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종결된 논의인 것처럼 하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땐 또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면 과거 방식으로 그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현재로서는 당의 입장은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네. 하순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인터뷰에서 제가 봤는데 그렇게 네.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선관위라는 건 이제 그런 것 비대위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예. 관리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는데 예. 아마 그 장소 문제와 우리 혁신위 안에 확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해도 8월은 안 넘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번 그 전당대회에 네. 후보들 네. 어떤 후보들 지난 경선 때 참여했었던 당대표 대선 후보 경선 후보들도 다 참여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저거 하는 건 당원의 정신도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거는 물론 이제 이런 토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많은 토의를 당내에서 하면서 본인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또 이제 당원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인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일각에서는요. 당 혁신을 위해서라면 지난 대선 후보로 나왔었던 후보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예.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예. 이번 전당대회에 지난 대선 후보로 나왔던 후보들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인위적인 어떤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는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지만 당원의 정신은 민주적으로요. 모든 사람이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대 특검이 동시에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번에 대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코 정치 보복이나 정치 탄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공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려고 이제 믿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우리나라 현실이요. 내분과 정치적인 어떠한 정쟁에 흘렀다가는요 정말 크게 후회할 그런 엄중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민 통합 또 정치권의 모든 영역에서의 서로 단합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잘 이끌어내리라고 이제 저는 또 이 대통령이 그런 면도 있으시니까 잘 해내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의 반작용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역풍도 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 내란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잖아요. 내란 특별법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시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력이 낭비가 될까 봐요. 지금은 이제 전에 DJ 대통령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참 잘하셨거든요. 뜻밖의 좌우를 잘 아우르셔서 IMF를 극복했는데 그때 여야 없었죠. 온 국민이 참 IMF 지금은 IMF 더 심각한 여러 가지 국제 또 국내 경제 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력을 통합하는데 이 정부와 함께 국가적으로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아주 큰 위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요, 20% 이하 밑으로 떨어진 조사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TK, PK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41% 또 우리 상대방의 49% 그러니까 개혁신당까지 하면 거의 동등한 그런 지지세를 보였으니까.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 이 민심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남이 우리 당에서는 항상
아주 엄중한 그러한 그 지도력을 형성하는 그야말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소홀히 보지 말고 예. 그 정확히 그 민심을 읽고 제가 볼 때는 안정과 단합을 먼저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을 예. 전당대회에서 말끔히 해결해 내면은 민심은 다시 돌아온다고 저는 믿죠. 그래요. 예. 지금 최근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이 못해서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나오는 지지율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아주 자생자강의 정신으로 예.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 정규재전 주필 오찬 회동을 네. 했잖아요. 근데 네. 이 대통령이 좌파에서 중도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은 너무 짧아서요.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바라는 거죠. 네.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는 좌우에 넘어서는 그야말로 국민 국가의 대통령이시니까 네. 그러한 입장을 해서 바라건대 인들의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하셨던 예를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야당의 이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하셔야 되고 예. 다시 말하면 국민의 다른 한쪽의 목소리니까요. 그래서 통합의 정치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도 균형이 있는 정치를 해주시면은 국민들은 안심하겠죠. 그래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경주 우리 에이펙 네. 회의에 시진핑 주석 이제 초청할 네. 것으로 전해졌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아직 관세 협상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걸 맞물려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대미 외교가 우리는 제일 어떻게 보면 가치 동맹 국가 아닙니까? 예. 혈맹인 동시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예. 적극. 근데 아직 대사도 서로도 교환도 못하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통령께서 가장 집중하셔야 될 것이 대미 외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들어가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저희들이 늘 고심하듯이 정책 검증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어떤 행정을 해나갈 것인가. 이 점에 중점을 두면서요. 그러나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여실히 드러내서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인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역대 청문회 과정도 계속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후보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도자 중에 이제 최고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이 국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기준. 바라건대는 오히려 모범적인 분들이 좀 이렇게 국가 상위에 계셨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여망인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희도 해보니까 그런데 잘 선정하셔야 되겠죠. 예, 황우여 선관위원장께서는 이제 당의 원로시기도 합니다만 이제 정치권의 원로이시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럴 뿐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중에 언급한 국민의힘 지지율 관련 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정례 조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 고래장터. 착 찍어서 쓱 올리면 실시간 경매로 가격이 쑥쑥. 고철거래 플랫폼 고래장터.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안녕하세요. 브레이닝 캡슐 모델 박혜주입니다. 기억력 감퇴 피할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기억력 감퇴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승인받은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종근당 브레이닝 캡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참, 약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자연을 담아 자담 자담 치킨 자담 자담 자부심 담아 자담 자담 치킨 자담 자담 맛있어요 건강해요 자담.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길어진 여름 일상 에너지를 충전할 특별한 시승 BYD 시승하고 100만 원 여행권과 놀라운 선물 쿨한 커피의 기회까지 BYD 타고 여름 에너지 충전하세요. 플러그 인투 썸머 7월 20일까지 가까운 BYD 전시장에서 초청 선정. Evolution Together BYD. 환기가 필요한 순간. 유후 숨 쉬는 우리 집 유후 상쾌한 우리 집 매일매일 맑은 공기 유후 앞서가는 이유가 있네.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5,000년 전 한반도 최초의 재배벼가 자라난 땅 고향. 5,000년 후 그 땅에서 정성으로 길러낸 가와지쌀. 강한 생명력과 찰진 식감으로 한반도 쌀의 역사를 잇습니다. 고향 가와지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친환경차 부품 기업에 좋은 소식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2차 보전 사업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9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이래요. 국토 3분의 2가 산림인 우리나라. 우리 곁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산림은 그러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입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피 장소를 사전에 알아두고 긴급 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대피 명령이 있을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산사태 모두가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이 캠페인은 모두가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변화의 씨앗이 내일의 더 나은 일상이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 삶에 펼쳐지는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이 되는 책임. 경기도의회는 그 책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행정심판. 아직도 기관마다 따로따로 청구하시나요? 이제는 하나면 됩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90개 기관의 행정심판 창구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